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자를 홀로 키워온 할머니와 14살 트로트 신동 태준이의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인데요. 태준이가 트로트 오디션에 출연해 유명해지자 그를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10년 만에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강옥부는 맑은 이른 새벽 습관처럼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70살의 몸이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는 건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증거겠죠. 마당에 늘어선 화분들에 물을 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국이 어제보다 더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태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2층 방에서는 14살 손자 김태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옥부는 늘 그렇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태준이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야 하니까요. 작은 식당 옥분내는 10년 전부터 강옥분이 운영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즐겨 찾는 아담한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그녀는 이곳에서 진한 된장국과 계절 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는 태준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주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준비했어요? 태준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이지. 밥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아진단다. 태준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밥상을 도왔습니다. 14살 소년치고는 듬직한 어깨를 가졌네요. 강옥부는 손자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아들을 자주 봤습니다. 특히 저렇게 웃을 때면 너무나 닮았어요. 10년 전 강옥분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5의 젊은 나이에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이경주는 4살배기 태준을 두고 떠나버렸거든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순 없어요. 태준이는 어머님이 맡아주세요. 그날 밤 이경주의 마지막 말이 강옥분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4살배기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 강옥분도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태준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강옥부는 손자를 달래느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강옥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오늘도 학교에서 트로트 불러줄 거니? 태준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적부터 태준은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졌고 감정이 풍부해졌어요. 동네에서는 이미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장사 잘하세요. 태준은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옥부는 문간에 서서 손자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식당을 준비하며 강옥부는 오늘도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옥분내는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된장찌개와 계절 반찬은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옥부는 그저 손자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식당이 그녀의 자부심이 되었죠.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태준이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숙제를 하다가 한가할 때면 그는 자연스레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손님들은 태준의 노래를 들으며 감탄했고
가끔은 노래를 청하기도 했어요. 태준아, 할머니한테 꽃길을 불러주렴. 태준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질 때면 강옥분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어요. 태준의 노래는 그녀에게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옥분과 태준은 하루를 정리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식당에 왔던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내일의 계획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강옥분과 태준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뒤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가을바람이 불던 10월의 마지막 주말, 동네 체육공원에서는 추수감사제가 열렸어요. 강옥분은 옥분내 대표 음식인 된장찌개와 계절나물을 준비했고, 태준은 할머니를 도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태준아, 잠시 쉬었다 하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강옥분이 땀을 흘리는 손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전혀 안 피곤해요.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작은 무대에서는 장기자랑이 시작됐어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모습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죠. 다음은 우리 동네 트로트 신동, 김태준 군의 무대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태준은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옥분은 맨 앞자리에서 손자를 응원하며 미소 지었어요. 태준이 노래를 시작하자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성숙한 음색이 울려 퍼졌거든요. 저 아이 목소리가 정말 특별하네요. 강옥분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강옥분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기립까지 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태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명함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KBS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별빛 무대의 김민우 PD입니다. 방금 태준 군의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졌네요. 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고 강옥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자를 살펴봤어요. 이 아이 TV에 출연하면 난리 나겠는데요. 별빛 무대 다음 시즌 오디션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민우 PD의 제안에 태준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강옥분은 순간 망설였어요. TV 출연이라니.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그들의 일상이 바뀌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할머니, 한번 해볼까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옥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동안 손자를 키우며 그의 트로트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강옥분이 결심했어요. 그렇게 태준은 별빛 무대 오디션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첫 예선은 지방방송국에서 진행됐어요. 태준은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을 담은 노래는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죠. 이 정도 실력이라면 본선에 직행해도 되겠네요. 심사위원장이 감탄했어요. 첫 방송이 나간 후 태준은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SNS에는 트로트 천재 소년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강옥분과 태준의 조용했던 일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인해 달래요.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옥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가 이제 스타가 되었구나. 별빛 무대 두 번째 방송에서 태준은 더욱 빛났어요.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잘 알려진 트로트곡을 재해석해 부르자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방송 직후 음원 차트에서 태준의 노래가 상위권에 올랐고 옥분내 식당 앞에는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게 다 꿈인가요? 하루는 태준이 물었습니다. 강옥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한 저녁 식당 문이 열리고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강옥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며느리 이경주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경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옥부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준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 와서 웃으며 인사를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들이 있어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강옥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경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보고 싶어서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많이 컸네요. 그 순간 주방에서 나오던 태준이 이경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경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태준아. 이경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옥부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겨우 빛을 보기 시작한 태준의 인생에 혼란을 가져올까 걱정됐죠. 하지만 이미 이경주는 태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나 엄마야. 태준의 얼굴에서 혼란의 빛이 스쳤어요. 그는 할머니를 바라봤고 강옥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옥부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손자가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경주는 식당 밖으로 태준을 데리고 나갔어요.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태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강옥분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옥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경주가 찾아온 후 태준은 평소보다 조용해졌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죠. 강옥분은 손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태준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태준은 평소처럼 학교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눈빛에는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제 많이 놀랐지? 강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분이 정말 제 엄마가 맞나요? 강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경주, 내 엄마야. 태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강옥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태준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경주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갈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준이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강옥부는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준이 현관으로 나왔고
이경주는 반가운 얼굴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태준아, 어제는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이건 내게 주려고 가져왔어. 이경주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어요.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이어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경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니? 함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태준은 할머니를 바라봤고 강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태준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네. 학교 끝나고 시간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경주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후 5시에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갈게. 이경주가 떠난 후 강옥분과 태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고 강옥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옥부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어서 학교에 가렴. 늦겠다. 태준이 학교에 간 후 강옥부는 식당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손자가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오후 이경주는 약속대로 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처음 보는 호화로운 식사에 태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준아, 엄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니? 이경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왜 저를 떠났나요? 이경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26에 혼자 되어 4살배기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지. 엄마가 도망친 거야. 정말 미안해. 태주는 고개를 숙였고 이경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왔잖아. 함께 살자, 태준아.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같이 살자고요? 이경주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 거기서 함께 살면 좋겠어. 내가 방송 활동하기도 편하고 좋은 학교로 전학시켜줄게. 태주는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강옥부는 손자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옥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경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준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태준이 친권을 가져가려고요. 이경주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이경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10년 동안 못 키운 게 한이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강옥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한테 태준이는 벌써 잊힌 아이 아니었니? 이경주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태준이를 돌볼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경주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강옥부는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왜 이제 와서 태준이를 찾아? 혹시 TV에 나오는 걸 보고? 이경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TV에서 보고 놀랐지만
그동안 태준이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옥부는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법적으로 이경주가 친모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잠에서 깨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옥분과 이경주는 서로를 바라봤고 둘 다 태준 앞에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두 여성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강옥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경주의 법적 위협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태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의 가슴을 억제었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태준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태준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태준은 학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온통 어제의 일로 가득 찼어요. 10살 때까지 밤마다 꿈에서 그리던 엄마의 얼굴을 10년 만에 실제로 본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이 문제 풀어볼래? 선생님의 목소리에 태준은 흠칫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어요. 요즘 별빛 무대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태준은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야, 태준아, 괜찮아? 쉬는 시간, 친한 친구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내 엄마가 어제 갑자기 나타났어. 동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동안 외국에 있었다던 그 엄마.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태준에게 엄마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은 밝혀졌고 현실은 훨씬 아팠습니다. 응. 근데 알고 보니 날 버리고 간 거였어. 동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는 이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점심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경주였습니다. 그녀는 방과 후에 태준을 데리러 온다고 했고 주말에는 서울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은 할머니 식당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태준은 서둘러 할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강옥부는 평소와 달리 손님이 많지 않은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태준이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강옥부는 손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태준의 첫 걸음마, 첫 등교, 첫 트로트 무대. 모든 순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태준아, 강옥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엄마랑 이야기 많이 했니?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저랑 같이 살고 싶대요. 서울에 있는 집으로요. 강옥분의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아팠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태준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강옥분과 태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태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준 역시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아, 강옥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니?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워준 할머니를 두고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따라간다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항상 궁금했던 엄마와 함께하는 삶도 그를 유혹했습니다. 다음 날 이경주는 다시 식당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요. 강옥부는 그녀를 차갑게 맞았지만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이 곧 올 거예요. 강옥분이 짧게 말했어요. 이경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태준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경주를 보고 멈칫했지만 곧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그 한마디에 이경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시간 있니? 같이 이야기 좀 하자. 태준은 망설이다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강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네, 좀 이따가요. 먼저 할머니 일 도와드릴게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이경주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고 태준은 평소처럼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1시간 뒤 손님들이 줄어들자 태준은 앞치마를 벗고 이경주에게 다가갔어요. 가볼까요? 이경주와 태준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태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경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찾지 않은 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태준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경주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TV에서 너를 봤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태준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피어났어요. 만약 자신이 TV에 나오지 않았다면 엄마는 계속 자신을 잊고 살았을까? 태준아, 이경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살자. 넌 이제 유명해졌고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태준은 그 말에 묵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이경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유명해지지 않았다면요? 이경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태준은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난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이경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TV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경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난 준비가 필요했어. 내가 이해하기엔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해. 이해해요.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경주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뜻이니?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감정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난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경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은 진심을 담아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고 학교 행사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CD도 사주시고
노래 연습할 때도 항상 응원해 주셨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건 다 사랑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요. 이경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태준아. 다시 기회를 줘.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가족은 할머니예요. 식사를 마치고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옥부는 거실에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땠니? 무슨 이야기 했어? 태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제 집은 여기예요. 강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쌓인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경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법적 대리인과 함께 강옥분의 식당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태준이의 친권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강옥분은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태준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경주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준이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해요. 태준은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전 제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할머니예요. 이경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아,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나중에 내가 후회할 거야.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은 정했어요. 이경주는 강옥분을 노려봤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다시 만나죠. 그렇게 이경주는 떠났지만 태준과 강옥분에게는 이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경주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옥부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경주가 태준의 친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강옥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태준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옥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우리가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이경주가 침몰하는 사실은 변함없었고 자신은 법적 보호자 지위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공식적인 서류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됐어요. 태준의 별빛 무대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프로그램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 여러 기획사에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태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별빛 무대 스태프가 말했어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강옥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친모의 권리가 강합니다. 특히 이경주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태준 군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옥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키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종 혈연 관계를 중요시하죠. 다만 태준 군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요. 그날 밤 강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아들을 생각했어요. 아들아, 내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도와다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경주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자신이 얼마나 태준을 그리워했는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호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동정심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 제 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경주가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인터뷰를 본 태준은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강옥부는 태준을 진정시켰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그저 정직하게 살면 돼. 법원 심리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별빛 무대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 중요한 무대를 위해 특별한 곡을 준비했어요.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였죠. 결승전 날 방송국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태준을 비추고 관객석에는 강옥분과 이경주가 각각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심호흡을 한 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가 슬플 때 곁에 있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신 제 할머니께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가 감동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 강옥분을 비췄어요. 강옥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소절에서 그는 노래를 잠시 멈추고 직접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방송국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이경주의 당황한 표정을 잡았고 강옥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태준이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강옥분이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태준아. 하지만 그때 이경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방송에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내 의견이 전부는 아니라고. 태준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 가족은 할머니예요. 이경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원에서 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태준의 발언은 모든 뉴스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트로트 신동 태준의 눈물겨운 선택, 10년 동안 손자를 키운 할머니의 희생과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준과 강옥분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법원 심리가 시작됐어요. 태준과 강옥분은 조용히 법정에 들어갔고 맞은편에는 이경주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됐어요. 이경주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경주 씨는 태준 군의 친모로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옥분 측 변호사도 반박했어요. 강옥분 씨는 10년 동안 태준 군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경주 씨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태준 군이 TV에 출연한 후에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오가는 동안 태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태준에게 물었어요. 태준 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니? 법정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됐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10살 때까지 제 엄마는 할머니였고 10살이 넘은 지금도 제 엄마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학교 행사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응원해 주신 분이요. 혼자서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경주는 고개를 숙였고 강옥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좀 더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많은 기자들이 태준과 강옥분을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태준 군, 정말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건가요? 강옥분 씨, 이경주 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준은 모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준의 용기와 강옥분의 희생에 감동받아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경주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강옥분의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태준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경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옥분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본 뒤 자리에 앉았어요. 이경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았어. 이경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강옥분과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경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의아했어요. 나 소송을 취하하려고 해. 이경주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원하는 대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줄게.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이경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하지만 가끔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면 해.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는 않아. 강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괜찮아. 태준이가 원한다면. 태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용서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경주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고마워. 내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할게. 그녀가 떠난 후 강옥분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태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어디 안 가요. 강옥분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25년 전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배신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경주는 약속대로 소송을 취하했고 언론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트로트 신동 태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최종 결정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태준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별빛 무대 결승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빛 무대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태준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그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 분쟁이 끝난 후 태주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오늘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준아, 아침 먹으러 내려오렴. 강옥분의 따스한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태주는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강옥분은 평소와 같이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향이 올라왔고 밥솥에서는 갓 지은 흰 쌀밥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좀 긴장돼요. 태준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떠서 태준의 앞에 놓았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돼. 할머니는 내가 항상 자랑스럽단다. 아침을 먹고 난 후 태준은 마지막 연습을 위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특별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태준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가사에는 10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강옥분과 태준은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팬들이 태준을 알아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태준은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장실에 들어가자 스태프들이 태준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이 결승전이네. 긴장되지 않아? 담당 PD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강옥부는 분장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손자를 지켜봤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이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가 되다니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분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경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강옥분과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결승전 응원하러 왔어. 이경주가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말에 이경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행운의 부적이야. 내가 어렸을 때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회 때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 태주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작은 옥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 넣었어요. 강옥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이경주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태준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입니다. 출연자들은 대기실로 모여주세요. 스태프의 외침이 들렸어요. 태준은 일어나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옥분이 다가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태준아, 할머니는 내가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렴.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경주도 옆에서 조용히 응원했어요. 최선을 다하렴. 엄마도 응원할게. 그렇게 태준은 대기실로 향했고 강옥분과 이경주는 객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머니, 이경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는데 그동안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강옥부는 잠시 말없이 이경주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습니다. 태준이는 내 손자이자 내 아들이야. 우리 둘 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태준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꾸나. 이경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6명의 결승 진출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순서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태준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14살의 나이로 전국을 감동시킨 트로트 신동, 김태준 군입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태준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잠시 객석을 바라봤고 강옥분과 이경주가 앉아 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제가 직접 가사를 쓴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다시 만난 엄마. 두 분 모두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태준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방송국을 가득 채웠어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강옥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할머니 앞을 떼면 밤새도록 내 곁을 지키던 할머니 그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죠. 할머니의 그 사랑이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마지막 소절에서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기둥이 되어 그 사랑 보답할게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사위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고 강옥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경주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모든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고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태주는 무대 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강옥분과 이경주는 객석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번 별빛 무대 우승자는 MC가 봉투를 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어요. 김태준 군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그를 축하해주며 안아주었어요. 태준은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엄마에게도 감사드려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옥분과 이경주는 객석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태준은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강옥분과 이경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강옥분이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준아. 내 노래가 가장 아름다웠어. 이경주도 다가와 태준을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태준아. 내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 그날 밤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태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옥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엄마와도 계속 만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사랑하니까.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집은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인 이곳이에요. 강옥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집이란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은 트로피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기 방 책상 위에 트로피를 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우승의 기쁨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사랑과 추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날 밤 태주는 할머니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강옥분이 문을 열자 태주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어디 안 가요. 강옥분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25년 전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배신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태준아.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태준의 작은 방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밤이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별빛 무대 우승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태준의 삶은 크게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옥분과 함께 살았고 아침마다 할머니가 준비한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태준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니? 강옥분이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오전에 라디오 녹음하고 오후에는 새 앨범 준비 미팅이 있어요. 저녁에는 이제 학원도 가야 하고요. 별빛 무대 우승 후 태준은 큰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첫 싱글은 발매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이제는 정식 앨범을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강옥분은 태준이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랐고 태준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셨거든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옥분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15살이지만 이미 어른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준이 대견했어요. 옥분네 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강옥분은 이제 직원 2명을 고용했어요. 덕분에 그녀도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저녁에 봐요. 태준이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강옥분은 문간에 서서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이제는 자신보다 큰 태준의 모습에 새삼 시간이 빠르게 흘렀음을 실감했어요. 한편 이경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 달에 2~3번 이경주를 만났고 가끔은 주말에 그녀의 서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강옥분도 불안했지만 태준이 항상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기획사에서 미팅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학원 수업을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태준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왔구나. 이경주가 거실에서 강옥분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태준은 놀랐지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는데요? 이경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깜짝 선물이 있어서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왔어. 강옥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경주의 방문이 예전처럼 불안함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선물인데요? 태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경주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음 달에 일본 투어 콘서트가 있어. 내가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어.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일본에서요?
이경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3일 동안이야. 물론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지. 강옥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난 필요 없어. 태준이랑 내가 다녀오렴. 태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도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우리 셋이 함께요. 강옥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손자의 마음씨가 따뜻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경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셋이 함께 가요. 태준이도 그걸 원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 거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강옥분과 이경주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태준을 중심으로 조금씩 가족의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태준은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방송국에서 별빛 무대 우승자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태준이 메인 게스트였어요. 태준 군, 별빛 무대 이후 삶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떤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이죠. 할머니와의 관계가 특별한 것 같은데 시청자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10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죠.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모와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관계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태준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강옥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태준아.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어. 태준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진심이니까요. 그날 밤 태준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강옥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작은 골목 식당에서 할머니와 살던 소년이 이제는 전국에서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여전히 변함없이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의 희망이구나. 강옥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은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했어요. 타이틀곡은 할머니의 사랑이었고 앨범 전체가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발매 당일 태준은 팬 사인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태준 오빠, 노래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한 팬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는 항상 제 노래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상이에요. 사인회가 끝난 후 태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강옥분과 이경주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태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강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앨범 발매를 축하하는 특별 저녁이지. 내 엄마가 제안했단다. 이경주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준비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조금씩 치유되고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태준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태주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정을 적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첫 앨범도 발매되고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저녁을 준비해 주셨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가족이란 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할머니는 여전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일기를 마치고 태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방송 일정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 투어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쁜 일상이지만 태주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1년 후 태주는 첫 정규 앨범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 할머니께 바칩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늦게 만났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강옥부는 객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이경주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무대에서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수상식 후 태주는 강옥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행복하셨어요? 강옥부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그럼 너무 행복했지.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태주는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집의 냄새, 할머니가 가꾼 화분들, 태준의 트로피가 놓인 선반. 이곳이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께 된장국 끓여드릴게요. 태준이 말했어요. 강옥부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된장국을 끓일 줄 알아? 태준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이에요. 할머니 몰래 배웠어요. 내일 아침에 맛있는 된장국으로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강옥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정말 다 컸구나. 그날 밤 태준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릴 차례였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태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태준의 미래처럼 더욱 밝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찬 별이었습니다.